저는 요즘 아이돌계 시조새로 불리고 있는 데뷔 8년차 그룹 2NE1의 상큼한 보컬 산다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좀 낯도 좀 가리는 것 같고 좀. 네네. 그죠? 예능 울렁증 있었잖아요, 원래. 지금도 있어요. 있긴 한데 최근에 그 슈가맨이라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낯을 심하게 가리던 게 조금 좋아지고 이게 예능에 이 끼가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끝이 나더라고요. 양 사장님도 야 네가 이재석이랑 친하게 지내더니 좀 밝아진 것 같다. 칭찬을 처음 들었어요. 아니 왜 YG 수석은 다 양현석 씨 흉내내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 흉내내기가 쉬우니까. 제사님 입장에서는 그 이수만 선생님이랑 똑같은 성형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네. 필리핀 사셨잖아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네 맞아요. 언제까지 살았죠? 거의 20대 초반까지니까 사춘기 시절을 다 보낸 거죠. 거기서 먼저 시작해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YG 가서 연습생 하겠다고 이게 다 때려치고 온 거거든요. 거기서 인기 가수였어요, 필리핀에서? 아우 뭐 인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드롬이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다갈로 갈 줄 아세요? 타갈로그를 한국어보다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갈로그로 본인 자기 소개할 소개 수 좀 있어요? Mabuhay! Kamusta kayong lahat sa Sandaro to? 아니 뭐 그냥 소개해요. 거기도. 갑자기 만세를 하네. 네. 만세라는 뜻인 거죠? 마부하이 이게 항상 도착하면 그게 환영 인사거든요. 약간 알로하처럼. 네네. 그리워요? 필리핀? 네? 그리워요? 네 그리운데 요즘은 그래도 자주 그리워 헤이. 아, 이거 노래 이름이잖아요. 아니, 노래 이름인가 가사인가? 맞아요 노래 제목. 노래. 네. 야, 그래도 토니오 노래는 좀 자연스럽게 하네요. 그런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 처음에 노래를 할 때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거. 그러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안 높은 거를 할수 있는데.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 정상 비정상 정상 비정상. 컴백홈 네 맞아요. 나는 컴백홈. 목을 바로 하고 그러니까 앞에 턱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컴백홈. 턱을 이거를 들지 마. 이걸 누가 뒤에 잡고 있어요. 자, 해볼게요. 시작. 컴백홈.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10회 비정상회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산드라박에 직접 본인 안건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평소 판타지에 빠져 산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이런 안건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에만 빠져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나. 비정상인가요? 아니, 뭐 좀 약간 4차원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생각하는 게 약간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건가요? 약간 그 피터팬처럼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첫눈에 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막 힘들어서 좀 쉬어야지 그러고 시골의 어느 바닷가를 찾아요. 잘한다. 아, 구성이 돼 있구나. 허름한 리조트가 있어가지고 가서 허름한 이렇게 리조트. 혼자 바다를 걷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물에 발이나 담가볼까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지?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와서 막 안 돼! 하다가 발에 물 담갔는데 뭘 안 돼. 자, 들어봅시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다 이거? 이렇게 둘이 여기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게 밟으면 큰일 나. 이건 아닌데 아, 시골이라 그러게. 이게 뭐지? 하고 딱 눈이 마주쳤을 때 띠로리 그런 걸 꿈꾼 것 같아요. 약간 그 비포 선라이즈 같은 거. 그죠? 여행지에서 보면 그렇지. 절대 없대. 기차 옆에 누가 앉아 있고. 여기서 뭐다 이거? 접목하면 안 돼요. 내 거예요. 확 깬다. 주위에서 누가 제일 좀 현실적인 편이에요?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시엘 양이 리더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냉철하고 똑똑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조언을 잘해줘요. 산다라박의 안건 너무 이상적인 것에만 빠져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본 안건으로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각국 대표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본인이 비정상이죠? 저는 사실 왜 비정상인지 리스트 만들었어요. 비현실적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뭐 드라마에는 주인공 좋아하게 되면 그 배우들이 항상 최고의 외모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연기잖아요. 실제적인 모습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면 그 사람 다르잖아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이크업, 포토샵,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최고의 모습. 만들어진 모습이다. 조명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완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반하면 현실적인 사람 어떻게 만나요?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일단. 발전이 없고 꿈에 빠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꿈이 있어야 사람이 노력하게 돼요. 그러다가 연애 못하면 어떡해요? 잔다라 박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2004년에 그 필리핀에서 데뷔하고 네네.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5년 동안 연습하다가 다시 데뷔를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왜안 하는데? 아니,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사생 팬이에요? 아, 저 알고 있었어요. 저. 맨날 다 내. 아니, 음악은 도대체 좋아요. 크리스티안 말했던 거 진짜 많은 말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거 평범하게 살 지름길이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렸을 때 약간 가수나 배우 꿈꿨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현실적으로 행동하면서 결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드라 씨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비전이나 꿈이 있어야 자기네도 좀 더 노력하고 발전이 있고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비현실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뭐 목표 아니면 꿈 있는 거는 좋기는 좋고 근데 약간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진짜 이상과 너무 빠지면은 약간 뭐 피터팬 아니면 한국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왕자님 와서 자기 구하는 이런 꿈 꾸면은 노력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이상과 빠지면 되게 안 좋다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말에서 그 르보에 트러셀 그 마라 콤파니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컴파니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맞지 않은 남자이랑 있는 게보다 그 혼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래서 좀 조건이 있어요. 그 죽을 때까지 싱글로 지낼 수 있어요. 갑자기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러는데 안 오면 안 만나면 그때까지 사람이 안 나타나면 이상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런 말 많이 듣긴 해요. 지금 아니면 언제냐,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만날 거냐 그런 말이 많아서 네 이제 만나야죠. 근데 그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아티스트 역할은 이상에 빠져서 우리한테 새로운 시선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뭐 작곡할 때나 뭐 이런 이상 빠져야 그런 뭐 새로운 거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아니 그건 정상입니다. 의견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아, 네. 바꿔도 돼요? 너무 발랑기다. 자, 한국 오시기 전에 좀 한국에 대한 판타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한국. 영화나 드라마만 보고 이럴 한국에 것이다. 대한 판타지. 저는 다시 그 다크 판타지 같아요. 저 그 한국 오기 전에는 한국 영화 그 봤어요. 그 올드보이 같은 거, 비터 스위트 라이프 이런 거.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남자들이 다들 좀 거칠어서 한국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항상 때리고 항상 아, 다 최민식 씨 올드보이. 맞아요. 한류 때문에 네. 한류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어떤 같아요. 잘못된 인식이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K-팝을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압구정만 가면 그 자기 좋아하는 뭐 오빠들이라면 아이돌이라면 연예인 엄청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좀 멤버 가봤는데. 압구정 너도 몇번 가봤다고? 없어. 저는 어렸을 때 그 한국 동화책 보면은 그 탄군 신화 뭐 해님 달님 이런 얘기를 보면은 주로 호랑이가 주인공이잖아요.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호랑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호랑이가 많아서. 네.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뭐 호랑이도 없고 뭐 그런 정글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산에 많았죠. 자, 한국 오기 전에 어땠어요? 뭐 한국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드라 봐. 4학년 일단- 때부터 있었으면 네네. 일단 필리핀은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눈에 대한 판타지나 뭐 목도리 매는 거. 그리고 왜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도 많잖아요. 목도리 하고 있는데 남친이 이렇게 끌어당겨서 뽀뽀해 주거나. 왜 정상적인 건 다 싫어하는 아예 드라마 좀 끌어라.
모든 정황상에 빠져 살고 있네. 아니, 혹시 여러분들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환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도 인도에서 왔다고 하면은 왜 탑은 안 쓰냐고, 왜 모자 안 쓰냐고. 인도 사람 모든 이게 모자 써야 된다는 그거는 시크 종교들만 쓰거든요. 시크 교도들만 쓰는 거예요? 시크교만. 시크교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수염하고 머리를 안 잘라요. 그래서 수염도 상당히 길고 머리도 길어서 이렇게. 멕시코는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을 사막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수염도 있고 말도 따고 막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선인장이 세계로 된 항상 미국 영화에서는 멕시코 나올 때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안 나오죠. 저는 옛날에 그 한국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궁금한 게 있다고. 아니 너의 선인장이 어떻게 생겼어? 너의 선인장? 너의 선인장 어떻게 생겼어? 나 선인장 없어. 그랬더니 되게 어이없었어요. 근데 선인장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잘 알고 있네. 그 고려대학교 다닐 때 몽골 친구 방 친구였는데 몽골 친구가 한 번 전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야 너 공항까지 말 타고 왔냐? 라고 물어봤죠. 몽골 안에서는 말 타고만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말을 뭐 발을 타니까. 그 듣기는 프랑스 사람이 좀 패션 멋있고 이거 안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 명품도 잘 안 입고. 저는 그 일본에 있었을 때는 루이비통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일본에서? 진짜? 네, 8년 전? 프랑스에서 루이비통을 몰랐어요? 몰랐어요. 독일에서 사람들이 독일 자동차 약간 벤츠, 아우디, BMW 완전 많이 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독일에서는 뭐 한국이랑 그 가격 별로 차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중고차 아니면 약간 좀 더 싼 프랑스 아니면 일본 자동차도 많이 사요. 아, 근데 버스나 트럭이나 건설용 그런 차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차들이 다 벤츠나 그런 차였을 때가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락스리 자동차 말고 그 버스 많은 회사 아니면 트럭 많은 회사이라서 좀 다르고 그거 때문에 그거 엄청 비싼 트럭도 엄청 비싼 버스 아니에요. 몰랐다. 그럼 혹시 한국에 와서 이룬 판타지가 있나요? 그게 판타지가 이제 이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항상 상상하던 그 YG 패밀리 콘서트에 처음 섰을 때 그때는 와 이게 우리 그 선배님들이랑 합동 공연을 한다 뭐 그런 것도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일이었고 되게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산다라박 21이 많은 분들의 또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게 뭐 시조새라고 표현했어요. 8년이 빠르네요. 자, 110회 비정상회담 산다라박 씨의 안건. 너무 이상적인 것만 보느라 현실감이 떨어지는 나 비정상인가요? 이 안건은 네. 결론이 났군요. 네. 나왔나요? 예.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결론에 도착했군요. 아 뜨거. 네. 이 안건은 산다라박 씨 측근 중 가장 현실적인 CLC의 잔소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으셨나요? 네, 정말 나오고 싶던 프로였는데 오늘 나와서 이렇게 각 나라별로 재밌는 얘기도 듣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좀 현실적인 감각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얘기 좀 듣고. 사람은 쉽게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